어서 오세요. 산세를 따라 굽이치며 흐르는 낙동강을 앞에 두고 실록에 깊숙이 묻힌 도산서원까지 발걸음해 주시다뇨. 환영합니다. 안동 그리고 도산서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성리학의 대가 이황 선생님이 처음 세웠던 학교는 사실 도산서원은 아닙니다. 원래는 계산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들이치는 열악한 환경 탓에 3년 만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 떠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도산서원으로 새롭게 터를 잡으신 게죠. 100년 동안 학문을 닦을 땅이 바로 이 도산서원이 자리한 곳입니다. 1506년에 세워졌죠. 한양에서 승승장구하던 이황 선생님은 왜 낙향에서 안동 산골짜기에 서당을 지었을까요? 이황 선생님은 16세기 조선사회를 겪으신 분입니다. 당시 조선사회를 엿보자면 조선은 고려를 딛고 선비들이 뜻을 모아 세운 새로운 나라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초심도 사라지고 다시 기득권들이 싸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며 1545년 을사사화를 기점으로 이황 선생님은 병을 핑계로 관직을 내려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도산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이황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자들과 지역 유림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사당과 강당을 추가로 건립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도산서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산서원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요? 도산서원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성리학을 배우는 교육기관 역할을 했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이기도 했죠. 또한 영남 지역 선비들이 학문과 사회 문제를 논하는 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쓰임을 다하고 있답니다.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로 불리는 만큼 2019년에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럼 도산서원을 본격적으로 구경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도산서당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산서원 중 처음으로 보이는 공간, 도산서당에 도착했습니다. 도산서당은 이를테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생활하며 공부하던 곳이죠. 바로 도산서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서당에 처음 들어서면 서당 앞에 쌀이문 하나가 보이죠. 안팎을 나누는 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은 문이지만 유정문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깊고 굳건하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 정문 역할을 하고 있죠. 유정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서면 3칸짜리 아담한 서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소박한 규모라 놀라셨죠? 소박한 이유는 바로 이황 선생님께서 평소 중요하게 여겼던 검소함과 수양을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기도 하고 작지만 있을 것은 전부 갖추고 있죠. 온돌방인 완락제에서는 책을 읽고 마루 공간인 암서연에서는 제자들과 토론하거나 주변 자연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대청마루인 암서연이 특히 커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암서연의 지붕과 바닥의 평상이 비대칭적으로 늘어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건물의 모습을 통해 과거에 아마도 이황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찾아온 유생이 많아져 증축한 흔적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딜 보면 좋은가? 바로 도산서원의 현판이 보이시나요? 산 자리에는 한자 대신 삼봉우리 3개를 그려놓았고 설을 이루는 입구 안에는 새 그림이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위대한 학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서당을 증축했다는 것은 날려보낼 새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 테니 스승의 큰 기쁜 마음이 들어있죠. 실제로 서원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에게 하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밤낮으로 공부에 정진했을 선비들은
과연 어디에서 머물렀을까요? 기숙사 역할을 하던 농운정사로 떠나보겠습니다. 농운정사는 서당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서당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걸어 나오시죠.